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 3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14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챕터 13의 경우에는 포인터라는 것과 배열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14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는 그대로인데 이제 배열 대신에 함수를 가지고 와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챕터 14.1 함수의 인자로 배열 전달하기입니다. 인자 전달의 기본 방식은 값의 복사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몇 가지를 봅시다. 일단 인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기본 수업, 기초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심플 펑크라는 것이 어떠한 다른 그 메인 함수가 아닌 다른 서브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로 어떠한 값을 넘기는 것, 요것이 인자인 거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요게 인자라기보다는 이 서브 펑션에 들어오는 인풋 값, 요것이 인자인 건데요. 이 메인문에서는 어떠한 값을, 여기서는 int a17이라는 어떤 정수값을 심플펑크라는 서브 함수를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리고 심플펑크에서는 받은 어떤 요 age라고 정해져 있는 요 값을 받아가지고 num이라는 인테저라고 정의된 num이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요것이 인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인자 전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값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인자 전달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이전 초 수업 때 그 함수 부분을 배웠으면 충분히 알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메인문이나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값을 이렇게 인풋을 넣는 것은 실제 age라는 함수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age에 저장되어 있는 17이라는 함수, 예를 들면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17이라는 숫자만 넘겨주는 겁니다. age라는 변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심플펑크에서는 17이라는 값을 받아와서 num이라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마치 심플펑크라는 그 서브 함수에서 새로 인테저의 그 변수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새로운 num이라고 붙어 있는 인테저 변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17이라는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심플펑크 안에서 age 변수가 들어온다라는 느낌보다는 age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값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방금까지 설명을 했던 거는 하나의 변수 값을 전달하는 것, 인자 전달을 통해서 서브 함수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하나의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변수 말고 만약에 그 배열, 전에 설명했었던 그 배열을 넘기려면, 인자 전달을 통해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될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변수랑은 조금 다르게 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변수랑은 다른 방식으로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 3과 같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어떻게 넘길 건지에 대해서 변수랑은 당연히 다른 방식을 취할 것 같죠. 그죠? 밑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C 언어에서는 매개변수로 배열의 선언을 허용하지 않는다. 요게 매개변수인데 지금 여기서 매개변수를 선언을 한 건데, 배열을 여기 이 괄호 서브 함수의 괄호 안에서 선언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통째로 복사하는 방법은 C 언어에 존재하지 않고요. 요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 변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복사하듯이 17이라는 값을 복사하듯이 집어넣고 넘에다가 17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줘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복사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요. 배열의 주소값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복사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끔 코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ARR이라는 배열을 세 칸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배열이라는 것 자체는 배열의 이름 자체는 포인터 상수, 포인터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인테저 형태의 포인터로 선언된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치 ARR 제로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요소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는 것처럼 작동이 됐었죠. 그래서 ptr이라는 것도 ARR이라는 것도 둘 다 포인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다라는 것이 저번 주 수업 때 다뤘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의 배열의 이름이 지니는 주소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분을 응용해 가지고 심플 펑크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서브 함수에다가 어떻게 배열을 전달하는지 배열에 있는 값들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예제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심플 펑크라는 그 메인문에서 심플 펑크를 불러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에 아까 뭐가 들어왔었죠? age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심플 펑크에다가 arr이라는 배열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후에 심플 펑크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심플 펑크에서는 어떤 게 다르냐? 여기서는 int 그냥 우리가 그 int num 해가지고 num이라는 이름으로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 값을 받아들인 것과는 다르게 이 int 그리고 별표를 붙여가지고 메모리의 주소값을 받아들이게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 ARR은 int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int형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포인터 변수에다가 이 ARR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ARR이라는 그 계열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파람이 그러니까 이 ARR의 첫 번째랑 두 번째에 있는 요 1이랑 2라는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트 하는 것처럼 프린트프 함수를 쓰는 것처럼 바람의 0, 바람의 1 이런 식으로 printf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그냥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값을 그대로 주고 그대로 인풋으로 집어넣고 값을 그대로 받아오는데 어레이 그러니까 배열을 그 서버 함수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배열의 메모리 주소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값을 받아오게끔 코드를 짠다는 것이죠. 요거가 가장 그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예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예제는 어디 있냐면은 책 교과서 312페이지에 array param.c 그리고 313페이지 쪽에 있는 array param access.c라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직접 비주얼 C++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미리 그 솔루션을 내가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코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어. 여기서부터 코딩을 시작을 하죠. include 하고요. h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해볼 것은 312페이지에 있는 array param.c라는 코드입니다. show array element len 여기에 len이라는 함수 그 변수가 왜 들어오는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그대로 코딩을 해봅시다.
T 띄우고 바람 I 네 프린트 플러스 N 그래서 여기 파람이라는 것은 파라미터의 약자일 텐데 이 파람이라는 그 어레이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을 다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대행 다음 칸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라고 코딩을 했습니다. 이게 요 어레이 LM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int ALL1의 ALL1은 3칸짜리고요. 1, 2, 5 int A 2도 마찬가지 2개 4, 5, 6, 7, 8 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show array lm ALR1 size of ALR1 size of int 요 코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할게요. array lm size of ALR2 size of 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 0. 이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어레이 1을 3칸짜리의 정수형 배열로 선언을 해서 값 3개를 집어넣었고요. 어레이 2는 5개의 칸을 가지고 4에서부터 8까지 라는 정수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레이 LM이라는 것은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엘리멘트, 요 요소들 하나하나씩을 printf를 통해서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는 서브 함수인데 그 서브 함수에 지금 들어가는 그 요소가 2개입니다. 하나는 어레이 이름,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어레이1이라는 그 계열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넣어주는 것이고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어레이가 총 몇 칸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해서 넣어주기 위해서 생각한 겁니다. 사이즈 오프의 어레이 1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어레이 1이 가지게 되는 이 어레이 1이 차지하는 메모리의 크기,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사이즈 오프 어레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레이 1이 인테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4바이트짜리, 한 칸당 4바이트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레이 1이 지금 3칸짜리니까 총 12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총 12바이트를 그러니까 총 10이라는 값을 다 사이즈 오프 인트라고 해서 인테저의 변수가 가지는 4바이트짜리 크기로 나누게 되면 12 나누기 4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어레이 1은 그 3개의 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것이 언어가 계산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 어레이 1이 총 차지하고 있는 총 메모리의 용량에다가 이 어레이 1이 인테저 변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테저 변수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으로 나눠 가지고 총 몇 칸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총 12 나누기 4 해서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2를 사이즈 오브 인트로 나누게 되면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어레이 엘리멘트는 어레이의 그 메모리 주소값 그리고 어레이의 크기를 이렇게 인자로 전달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show array LM의 int 별표 그 다음에 파람이라고 해서 파람은 포인터 변수이고 이 포인터 변수가 무엇을 하냐고 하면은 이 어레이의 메모리 주소 값을 받아오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리고 이 int len이라고 하는 거는 length, 길이에 대한 변수인데 인테저형 변수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배열이 몇 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en이라는 값을 따로 들고 들어와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왜 이 len이라는 값을 굳이 들고 오냐고 하면은 이 위에서는요, 요 메인문에서는 얘 칸이 3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zeof라는 변수 그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몇 칸이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도 있죠. 근데 이 파람이란 거는 이 어레이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어레이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show array elem에다가 show array elem이라는 서브 함수가 파람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 array 1 또는 array 2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오더라도 이 파람이라는 것은 실제 array 1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size of 파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같지 않아요. size of AR1 이것과 같지 않아요.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주겠지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을 왜냐면 이 파람이라는 것은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행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코드가 뭐 에러가 나든지 아니면 디버깅이 안 되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show array elem에다가 이 파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람으로 메모리 주소를 받아오는 그 어레이의 크기를 부득이하게 가지고 들고 오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 0에서부터 이 크기만큼 그 printf를 통해서 각각의 엘리멘트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놓은 코드입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내가 여기서 그 디버깅을 하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파일은 완료가 됐고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해가지고 넣은 거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rintf 이거 해볼게요. size of 파람 이게 계산이 되는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예상하면 이 파람이라는 게 배열일 경우에 이 배열의 크기를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겠죠. 한번 볼까요? 코딩은 코딩은 되고 디버깅도 되는데요. 이거 한번 프린트를 통해서 볼까요? D N A 그러면은 요거 보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잘하는 값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잘하는 값이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은 array 1을 집어넣었을 때는 값이 12라는 값이 나왔어야 되고요. 그렇죠? 12라는 값이 나와서 size of AR1을 했을 때의 값과 동일하게 나왔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ARR2, array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가 되죠? 2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됐었던 문제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뜨진 않았네요. 근데 문제가 이제 사이즈 오프를 했을 때 얘가 이 파람이라는 것이 인테저형 그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인테저의 크기인 4를 printf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 show array elem이라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절대 이 실제 들어가고 있는 그 어레이의 크기, 그 배열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바깥에서 어레이의 길이, 보통 길이라고 하죠. 어레이의 길이를 계산해 가지고 들고 들어오게끔 코드를 짜 놓은 거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설명을 했던 건데 이 일반적인 서브 함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게 이게 실제 변수값을 집어넣는 게 변수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변수값이 저장하고 있는 그 값은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요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쓰겠습니다.
a라는 변수를 요 서브 함수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어떠한 인테저형 변수 값을 받아온 다음에 얘를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그 값에다가 1을 추가를 해서 printf를 수행하는 서브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nt aa 점이라고 할게요. 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f 이 엔터 점을 하면 당연히 값이 1이 나오겠죠. 그리고 add 여기다가 num 값을 집어넣어 주고요. 이 printf num 이렇게.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num이라는 값에다가 1이라는 값으로 값을 집어넣어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값을 printf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num이라는 값을 add라는 서브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수행한 이후에도 이 num이라는 값이 어떤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rintf를 수행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할까요? add function. 그래서 이 printf를 수행할 때는 in add function이라고 하는 어떤 설명이 추가적으로 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고 그걸 printf를 통해 1이라는 값으로 출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num이라는 값을 add라는 서브 함수에 넣어줬고 그 값에다가 1을 더 추가해서 in add function이라고 해놓고 이제 화면 출력을 했더니 값이 1이 더해진 2가 나왔죠. 그렇죠? 2가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printf 요 메인문으로 빠져나와서 메인문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printf를 했더니 2라는 값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서브 함수에다가 어떤 변수를 집어넣는 것은 변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든지 간에 이 메인문에서 만들어졌던 이 num이라는 변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헤드라는 서브 함수에는 num의 값이 n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들어가는 것이 num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있는 array param access.c라는 부분을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아까 그 방금 설명했던 요 부분 변수의 값이 넘어간다라는 그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그 access param.c라고 했던 그 코드 짤 때의 어떤 요지, 그러니까 그 배열의 메모리 주소 값을 통해 가지고 인자 전달을 한다라는 그 부분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코딩을 먼저 하고 do array element param int len 해서 배열의 크기를 볼 수 있도록 가지고 들고 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printf 띄우고 param I 그 다음에 역슬러시에서 모든 칸에 있는 어떤 값들이 다 출력이 되고 난 다음에 개행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짰고요. 그 다음에 array element param len add라고 해서 그 배열에 있는 그 각각의 요소들,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어떤 값을 추가할 수 있는 코드를 서브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사람 사이는 add. 그래서 어떠한 값을 가지고 와서 이 파람으로 전달받은 그 배열에다가 모두 다 그 칸칸이 모두 이제 a라는 값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고요.
입문을 2, 3 하고요. 헤드 array lm size of ALR 나누기 of 1 해서 1이라는 값을 각각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사용을 하고 array lm size of ALR size of 가지고 array의 값,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 Ctrl CV를 해서 열어주고 이게 다르죠? 더해주는 값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0 코드를 마무리를 짓고 확인을 합시다.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실행을 했더니 무엇이 다르냐? 자, 첫 번째로 array는요. array라는 배열은 처음에 3칸짜리로 그 선언이 되었었고 1, 2,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도록 배열이 초기화가 됐어요. 그렇죠? 초기화가 됐고 그 다음에 add array lm이라는 요 서브 함수에 들어와 가지고 1이라는 값을 추가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1, 2, 3이 1이 더해져 가지고 2, 3,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왔고 그리고 store array lm이라고 해서 엘리멘트의 모든 값들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했더니 예상대로 2, 3, 4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무엇이냐? 아까 그 변수 하나만을 가지고 계산을 수행했었던 예제랑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때는 변수의 값을 변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show array lm에다가 변수의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마치 그 값이 복사되어서 show array lm이라는 서브 함수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복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이 안에서 수행했었던 어떤 그 결과값이 밖에 메인문에서도 바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2라는 값을 더했더니 여기서 2가 더해져서 4, 5, 6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3이 더해져서 7, 8, 9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은 실제 어레이에 있는 그 각각의 요소의 값들이 이 케이스에서는 변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에 있었던 그 변수 하나에 대한 케이스에서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단수의 변수값을 입력을 했을 때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복사해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어레이에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메모리 주소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다가 직접적으로 값을 이렇게 더해 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그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작업을 수행을 한 거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그냥 복사해서 들고 들어왔다 정도의 차이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빌려서 설명하면 그 배열의 주소값만 알고 있으면 어디든지 배열에서 접근해서 저장값을 참조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방금 설명했었던 요 예제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테저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인데요. 요거 어차피 우리가 받는 값이 array ARR이라는 array 그러니까 그 배열의 메모리 주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써도 된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여기 요거 해도 되고요. 완전히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들어오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이 배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해요. 다만
요렇게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별표 바람 이렇게 쓰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해서 쓰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더 선호해서 쓴다. 왜냐하면은 들고 오는 값이 array 이렇게 중괄호가 쳐져 있는 어떤 변수처럼 보이는 요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array에 대한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표현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랄까요? 그 학생들의 어떤 편의성 또는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별표를 쳐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에 참고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아까 내가 말로 설명했었던 그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배열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받는 매개 변수는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할 경우 배열의 크기가 반환되지 않고 포인터 변수의 크기가 반환된다. 원래는 12라는 값이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이 떴어야 되는 상황에서 4라는 값이 떴던 그런 이상한 경우 있죠. 그거를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함수 내에서는 인자로 전달된 배열의 길이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배열의 크기나 길이 정보도 함께 인자로 전달되어야 한다. 라는 것. 아까 눈으로 확인. 그래서 14.1장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14.2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value라는 것은 그냥 변수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reference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레퍼런스라는 것은 포인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처럼 메모리의 주소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값을 부르느냐 아니면 메모리의 주소값을 부르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 call by value 값을 전달하는 형태 때문에 value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단순히 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을 call by value라고 하고요. 메모리에 접근하는 사용되는 주소값, 그러니까 이 주소값을 전달하는 함수를 call by reference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call이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 그러니까 메인문에서 서브 함수를 불러들이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call by value는 값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call by reference는 메모리 주소값을 전달하는 거고,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구분하는 기준은 함수의 인자로 전달되는 대상이 있다. 함수로 전달되는 가 이런 식으로 값이다. 그러면 이건 call by value고요. 얘는 call by reference겠죠. 그리고 얘는 call by reference, 얘는 call by value로 함께 사용할 수도 당연히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라는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각 함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형태의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아까 봤듯이 그 call by value로 부르는 것과 call by reference로 부르는 것이 이 함수 내에 있는 이러한 연산이 바깥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거를 볼 수 있었던 예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함수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형태의 함수를 정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call by value 형태의 함수에서는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 no return type이라고 하는 요러한 서브 함수를 부르는 그때에 집어넣었던 값을 복사해 가지고 int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 복사했던 예를 들면은 메인문에서 int a라는 값을 1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no return type에다가 a 이런 식으로 no return type이라는 서브 함수를 불렀다고 했을 때 요 값 자체를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 call by value죠. 또 그렇지만 call by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선언된 변수에 접근이 가능했죠. 아까 그 array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요. 그래서 그거 차이 때문에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call by value로 코딩을 하든지 아니면 call by reference로 코딩을 하든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잘못 적용된 call by value라고 해가지고 요 예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 교과서의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call by value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인데 요 예제는 무엇을 하고 싶었냐고 하면은 일단 메인문을 보면은 num1이랑 num2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um1, num2를 이런 식으로 printf로 화면에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swap이라는 서브 함수를 함수에다가 num1이랑 num2를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num1이 10, num2가 20인데 이걸 서로 swap, 서로 바꿔치기를 해서 num1이 20, num2가 10이 되도록 서로 바뀌기를 기대해서 swap이라는 그 함수를 서브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은 일단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n1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복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n2라는 값을 뽑아와서 n1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템프라는 값에 있는 템프라고 저장되어 있는 템프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뽑아가지고 n2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템프라는 변수가 n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가 n2에 집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n2는 n1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이전에 n2에 있는 값을 n1에 집어넣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n2는 n1의 값인 11을 가지게 되고 n1은 20을 가지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수업을 했고 그리고 printf를 수행하면 기대되기를 n1은 20, n2는 10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swap이라는 서브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은 swap이라는 그 서브 함수를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um1은 20, num2는 10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실행을 해보면 이거 조금 이따 코딩을 다시 해보겠지만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num1, num2가 마찬가지로 10, 20이고 그 다음에 서브 함수 swap에서는 그 두 개의 값이 바뀌어가지고 n1이 20, n2가 10이라고 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메인문에서 swap이라는 서브 함수를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바뀌지 않고 swap되지 않았고 num1이 10, num2가 20 그대로 이렇게 값이 것이죠. 이것은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했지만 num1, 2가 이렇게 swap이라는 함수에 들어갈 때 num1과 num2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num1과 num2에 저장되어 있었던 이러한 값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넘어갔고 이 안에서 swap이라는 서브 함수에서 이 값이 변경이 되었을 뿐이지 num1과 num2를 직접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값을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방식으로 그 수업이 되지 않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all by value를 쓰는 것이 아니라 call by reference를 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까지 한번 해보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부속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 call by reference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와 다른 것, 이것과 이 예제가 다른 것은 void swap해서 여기서는 swap 함수가 int n1, int n2라는 어떤 변수를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int 별표를 붙여가지고 포인터 변수를 point1, point2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앞에서 수행했었던 이러한 수업의 과정을 포인터의 그 연산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10 넘어온가 넘고가 10, 20이었는데 수합된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넘어원이 20과 10인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바뀐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앞에 있는 요것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해할 것은 없고 다만 요 앞에서는 그냥 값이 서로 바뀌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는 메모리의 실제 연산, 메모리 수값을 들어가서 그 값을 실질적으로 연산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그 차이만 있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들어오는 값이 일반 변수냐 아니면 포인터 변수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아마
충분히 뭐가 다르고 그래서 왜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비주얼 C++ 넘어왔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했었던 요 코드를 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처음 해볼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315페이지에 있는 call by value swap.c라는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그 swap n1 and 전체적인 그 코드의 진행 방식은 아까까지 설명했던 그 부분이랑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냥 이 코드를 짜서 결과만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n2는 프린트 n1과 n2는 d%d/10n 인트 메이드 메인문을 만들어 봅시다. num1은 10 num2는 10으로 촉결을 하고요. num2는 d/10 num1 num2 printf를 하고 swap num1 num2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printf num1 num2는 d/n num1 이렇게 만들고 return 0까지 해서 코드를 마무리 짓습니다. 고 디버깅 는 뭐가 문제냐? 너무 식별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 16번째 라인 이거네요. 네. 방금 내가 그 디버깅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준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봤었던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여기 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면 되는데 일단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에러, 식별자 넘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 말 그대로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 일단 메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num1과 num2라는 변수를 전환을 했었어요. 근데 수압이라는 서브 함수를 불러드릴 때 num1은 오케이. num1은 앞에 선언을 했으니까. num2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내가 그 코드를 잘못 짜가지고 코드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num2가 아니라 num이라는 그냥 선언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변수를 집어넣게끔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러가 떴고요. 그걸 수정하는 방법은 num1, num2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래 밑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 컴파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에러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chap14.c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요 파일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열고 16이라고 하는 것은 16번째 라인 16번째 라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디냐 요 밑에 요거 보면 됩니다. 요거 줄요. 요 줄이 여기가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6번째 줄이죠. 16번째 줄에 요 에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괄호가 실제 이 코드 내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 에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꿔주고요. 네, 디버깅 하는 것부터 문제가 없었고 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num1, num2가 12죠. 그리고 수업이라는 함수 내에서 서로 수업이 바뀌어가지고 n1이 20가 10이었는데 수업이라는 서버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printf를 수행했더니 변하지 않고 그대로 10, 10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코드를 수정을 해가지고 그 317페이지에 call by ref swap.c 이 코드로 바꿔볼게요. 단지 바뀌는 부분은 무엇이다? 여기서 요거 넣어주고요. 내가 일부러 그냥 PTR1, PTR2로 안 쓰고 기존에 쓰던 코드를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R2에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받게 되는 부분은 이거요. 여기에 AND 연산자 넣어주는 거요. AND 연산자 넣어주는 부분인데요. AND 연산자라는 것 자체가 이 num1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넣어준다라는 뜻에서 AND 연산자를 넣어줍니다. AND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num1의 값을 복사해서 수업이라는 함수에 넣어줘라 라는 뜻이고, AND 연산자를 이렇게 붙이면 num1이 선언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넘겨줘라 라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num1과 num2의 메모리 주소 값을 직접적으로 넘겨줘서 하면은 코드는 그대로 됐고요. 디버깅 하고 시작했더니 지금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한 개를 잘못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뭘 했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책에는 없는 내용을 내가 집어넣어 놓은 건데 요거요. printf 이 부분은 책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n1과 n2가 굉장히 뭔가 이상한 값이 나오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n1이랑 n2가 포인터 함수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상한 값이 도출된 거고요. 요거 무시하고 보면은 원래 10, 20이 수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20과 10으로 값이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보고 싶다고 하면은 자, 가면 이거가 있죠? 네, 이거겠죠. 미안해요. 이게 AND가 아니라 AND로 해서 메모리에 주소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N1이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찾아가서 수행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수업을 했더니 입10으로 바뀐 상태고요. 그대로 수업이라는 함수를 나오더라도 10과 10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callbyref 수업.c라는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왔는데요. 아까 내가 그 예제 코드에서 설명했었던 그 AND 연산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는 scanf 함수 쓸지 AND 연산자를 붙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까지 그냥 우리는 암묵적으로 scanf라는 함수를 쓸 때 아마 책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전에 설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AND 연산자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그냥 무조건 붙여서 써라 라는 설명을 했었죠. 그 이유, 거기서 나왔던 그 AND 연산자가 왜 붙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변수 num 앞에 scanf에서 변수 num 앞에 AND 연산자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scanf 함수 내에서 scanf라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었던 이런 swap 같이 어떠한 함수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든 함수는 아니고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함수인 거죠. 그래서 scanf 함수 내에서 외부에 선언된 변수 num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num의 주소값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소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변수의 주소값을 넘길 수 있도록 AND 연산자를 붙인 겁니다. 여기 AND 연산자를 붙인 겁니다. AND를 안 붙이고 AND 연산자를 안 붙이면 그냥 num에 있는 값을 num이 저장하고 있는 그 값을 넘겨주는 것인데, 이것은 AND 연산자를 붙임으로써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scanf라는 그 함수에 넘겨준 거죠. 그렇게 해야만
scanf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우리가 타이핑을 했던 어떤 값을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요거는 배열 이름이라고 str이라는 배열을 그 캐릭터로 str이라는 그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 배열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건데, 이럴 때는 왜 and 연산자가 붙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건데, 읽어보면 str은 배열의 이름이고 그 자체가 주소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가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이기 때문에 and 연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왜냐면 얘도 지금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and 연산자를 넣으면 앞에 붙임으로써 메모리 주소값을 scanf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and를 안 붙여도 str이라는 그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같이 메모리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str을 전달함은 scanf 함수 내부로 배열 str의 주소값을 전달하는 것이다.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챕터 14.3 포인터 대상의 const 선언. const는 constant 변수를 선언할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포인터 변수가 참조하는 대상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const 선언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전에 그냥 일반 변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const 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const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앞에나 이렇게 const라는 그 표현을 붙여주면, 이렇게 갑시다. const int k는 10 이런 식으로 그 선언을 한다. 코드 내에 표현을 해놓는다고 하면 이 A라는 변수가 가지는 이 값은 절대 바뀌지 않는 상수가 됩니다. const는 constant의 약자로 쓰여진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는다. 그러면은 코드는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에러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컴파일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A라는 변수가 constant한 상수로 쓰였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const라는 선언이 갖는 의미는 여기서 이 포인터에 대한 요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const를 쓴다는 것은 포인터 변수 ptr을 이용해서 ptr이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가 가지고 있는 그 값 있죠.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const라는 표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ptr이라는 그러니까 이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직접 찾아 들어가서 값을 20이 아니라 30으로 바꾸게끔. 왜냐면 포인터는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20이라는 값이 30이라는 값으로 바뀌지 않고 컴파일 에러를 도출을 할 겁니다. 대신에 방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바꾸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고, 요거과는 완전하게 별개로 지금 num이라는 변수를 그냥 40으로 바꾸겠다. 20에서 40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전혀 문제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 constant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은 이 num이라는 변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터 ptr이라고 붙여진 포인터 변수에 적용되어 있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과 완전 별개인 num이라는 변수에는 적용되지 않은 거죠. 보고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써 있는 이 부분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얘는 const가 인테저 포인터 변수입니다를 선언하는 부분 앞에다가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인테저 별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const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포인터 변수 ptr에 저장된 값을 상수화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인터 ptr이라고 적혀 있는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하는 뜻은 뭐냐면
포인터라는 것 자체가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요 컨스트를 요 앞에 붙인다. 포인터 변수 앞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의 주소 값을 변화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것은 무엇이다? 앞에 것과 다른 것. 앞에 것은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나요? 메모리 주소 값을 바꾸지 않는 것과 메모리 주소가 그 메모리 주소가 저장하고 있는 값을 바꾸지 않는 것. 요거의 차이점인 건데요. 요거 이해가 잘 안 가면 코딩을 한번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 봅시다. 어쨌건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요 부분요. 요 부분이 뭐다? 포인터라는 그 변수에 있는 메모리의 값을 num2라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인터 변수는 상수,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은 바뀔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를 뱉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그러니까 이 포인터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찾아 들어가서 그 값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요 부분은 컴파일이 성공하게 됩니다. 앞에서는요, 요게 컴파일 에러를 뱉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바꾸기 위한 요 부분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나요? 그 차이가 있는 거. 요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컨스트를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대한 차이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요. 포인터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못 바꾸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메모리 주소가 저장하고 있는 그 값을 못 바꾸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두 개를 동시에 선언을 할 수도 있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경우는 없을 거고 아마 둘 중에 한 케이스에 한해서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비주얼 C++로 넘어왔고요. 방금 설명했었던 그 부분, 컨스트 선언하는 그 부분을 조금 그 예제로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실행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 책에 예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다만 조금 한번 코드로 짜서 한번 돌려봅시다. 일단은 321페이지에 있는 그 중간에 포인터 변수가 참조하는 대상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컨스트 선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행을 해봅시다. 자, int num은 그리고 컨스트를 이렇게 쓰고 int 별표 쓰고요. ptr은 무엇을 저장한다?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그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소 값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30이라는 값으로 바꾸도록 시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된 그 값을 바꾸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디버깅 해봅시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했죠. 라인 6에서 i 밸류가 컨스트 개체를 지정합니다. 라는 라인 6가 어디냐? 여기가 라인 4, 라인 5, 라인 6. 약인 줄이 쳐져 있고요. 그 부분이 컴파일 에러가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석 처리를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안 뜨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있는 것, 이제는 컨스트를 어디다 붙인다? 앞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붙이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num2는 30 번의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도록 선언을 한 다음에 아니냐 에다가 num2에 메모리 주소 값을 집어넣도록 해봤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아마 뜰 거예요. 에러가 안 뜨게 될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떴고 7번째 라인 7번째 라인이죠. 여기에 똑같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컨스턴트를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는데 얘는 포인터 변수라는 ptr이라는 변수가 저장하는 메모리 주소 값을 바꾸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는 num2의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num2라는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값으로 ptr의 메모리 주소 값을 바꾸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속 처리하고요. 컴파일을 하면은 문제가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이렇게 그 컨스턴트를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다르게 쓸 건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예제였고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컨스턴트 선언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컨스턴트 선언을 왜 쓰느냐, 조금 불편하게 보이긴 하지만 왜 쓰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메인문,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쭉 작성을 했는데요. 파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수학에서의 파이 3.141592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그 값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어떠한 코드를 어떻게 짜든지 무엇을 연산을 수행하든지 간에 그 파이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값.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라는 값을 변수로 이런 식으로 더블의 변수로 선언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값이 무언가 바뀌었어요. 코드 내에서 쭉쭉 하다가 3.141592가 실수로 다른 값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3.07이라는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드를 짠 사람들은 이해를 하길 파이란 값은 3.141592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감안을 하고 코드를 짰는데 중간에 실수로 이런 문장이 삽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코드는 몰라요. 코드는 파이가 3.141592로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값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파이는 3.07이라는 어떤 그 코드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3.141592 블라블라블라를 3.07로 값을 바꾸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인식하기를 파이가 그대로 아직도 3.141592로 고정되어 있다고 감안을 하고 코드를 짰던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이 3.141592가 적용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7이 적용된 결과값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3.141592로 계산을 한 건데 얘는 왜 값이 다르게 나오지? 라는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워낙 짧기 때문에 파이가 3.07로 값이 바뀌었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금방 이 라인을 삭제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코드가 몇천 줄, 몇만 줄 되는 경우 굉장히 무거운 코드들 있죠. 실제 우리가 상용 프로그램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쓰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실수를 할 경우에 코드를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처럼 컴파일 에러를 도출을 해요. 그러면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쪽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 파일이라는 값이 3.1415에서 3.07로 바뀌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러를 도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도 안 뜨고 코드도 잘 돌고 뭔가 결과값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아니네? 라는 물음에서 코드 전체를 뒤집어 볼 수밖에 없는, 코드 전체를 한 줄 한 줄 보면서 디버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컨스트라는 어떤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선언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를 이렇게 앞에다 적어주기만 하면 여기 파이는 3.07은 이러한 라인이 들어왔을 때 컴파일러 자체가 에러를 뱉어내게 되죠. 그러면 이 코드 자체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러면 이게 문제겠구나 해서 코드를 딱 읽어보면 이 파일가 3.1415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뭔가 바꾸려는 시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앞에 const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조금 더 코드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코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const라는 것이 되게 귀찮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다라는 건 거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4.3까지 해서 챕터 14를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그 챕터 15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도전 프로그래밍 2라고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학생들이 코딩으로 연습해보면 좋을 만한 그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뭐랄까 예제 문제 형태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은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풀어보면 되고요. 다만 이게 수업 시간에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만한 그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포인터와 배열의 완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챕터 16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 15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 콘텐츠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